일본은 전쟁에 질 것을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저항하였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일본은 8월 10일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알렸고 8월 15일에야 일본 천황이 방송을 통해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 사이 소련은 8월 8일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8월 11일에 북한 온기를 점령하였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일본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잘못하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자고 소련과 합의하였습니다. 성질이 다른 두 나라가 남북으로 땅을 나눠 점령하게 되자 소련을 추종하는 좌익과 미국을 추종하는 우익으로 사람들도 나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하는 가운데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몽양이 위원장에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익과 좌익의 갈등이 심화되자 몽양은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직하였습니다. 1945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들이 모여 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임시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를 기한으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정국은 신탁 통치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정대로 1946년 3월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협의할 대상의 범위를 놓고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였습니다. 서로 자신들을 추종하는 세력을 협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 싸우다가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승만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언제 또 재개될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조선 통일정부 구성이 여의치 않으니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고 좌익은 미소공동위원회 재개와 이를 통한 통일국가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좌우 대립이 격화되고 단독정부 수립 주장까지 나오자 1946년 7월 여원영과 김규식은 남북분단을 막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우익 인사들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여 좌우의 간격을 좁히려 노력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47년 5월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지만 미소 냉전의 시작으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7월 19일 좌우합작을 주도하던 몽양이 극우의 사주를 받은 청년에게 암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유엔에 상정되어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능한 지역의 선거로 바뀌면서 남한만의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48년 8월 15일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9월 9일에는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47년 몽양 여원영 선생이 돌아가시고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첫 번째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은 못할 망정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가 구성되었고 49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친일파들을 검거하고 조사하고 재판에 넘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친일파들이 잘못했습니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숨어있던 친일파들이 작당을 해서 6월 6일 반민특위를 습격하였고 반민특위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로부터 20일 뒤에 백범 김구 선생이 친일 반민족 세력에 의해 암살을 당하였고 10월에 반민특위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몽양 여원영 선생님은 모두 12차례의 테러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혁명가는 심장에서 죽는 법이 없다. 나도 서울 한복판에서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길바닥에서 쓰러질지라도 너희들은 울지 마라. 울지 말고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여운형 선생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오랫동안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좌익과 우익을 아우르는 것을 우익에서는 좌익의 편이라 하고 좌익에서는 우익의 편이라 하며 몽양선생을 매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1962년부터 독립운동가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몽양선생에게는 2005년이 되어서야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하였고 그리고 훈장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몽양여운형 선생님은 62년을 독립운동가로, 통일운동가로 태양처럼 뜨겁게 살아낸 분입니다. 하지만 몽양 선생님도 못다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다음에는 몽양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남기신 숙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